그냥 듣기에 평범한 단어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정신의학자 융은 그것을 컴플렉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머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어머니와 연관된 모든 것에 흥미를 갖고, 남자의 경우 어릴 때는 마마보이가 되고 어른이 돼도 어머니에게 쥐어 사는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아내가 자기한테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하고 낙인을 찍으니까 남편도 질세라 아내를 공격합니다. 누구도 낙인 찍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는요. 그러다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적대적인 언급 현상이 나타나서 우린 안 돼. 더 이상 우리는 대화하지 말자. 우리는 그냥 말 안 하고 사는 게 편해. 이런 극단적인 해결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게 행복하게 나간 산책이 들어올 때는 서로 원수가 돼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나르시즘과 연관됩니다. 상대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내 진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심리, 바로 나르시즘이죠. 그런데 그것은 상대도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야.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채워주면 나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게 하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르시즘의 두 번째 의미를 알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창순입니다. 어느 아내와 남편이 산책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산책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툭 남편에게 말을 건네요. 20년 후면 당신도 예순이네. 아내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멋있어서 자기 남편과 아들도 그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얘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부자가 길을 가는 것이었고, 이 아내 예순이라는 말에 마음이 거슬립니다. 평소에도 아내가 자꾸 자기한테 나이 들어간다고 민감해했던 것까지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한마디 합니다. 나만 예순 되니? 넌 예순 안 되는 줄 알아? 그러자 아내가 화를 냅니다. 왜 그렇게 공격적이냐는 것이죠. 자기는 그냥 바라기를 남편이 그래 참 멋있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구나. 나도 내 아들과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라는 말을 해주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남편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싸움이 이어집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당신은 맨날 이런 식이야 하고, 남편은 아내한테 당신은 너무 민감해. 내가 어떻게 당신의 그 민감함을 다 맞추냐고. 그렇게 싸우다가 결론은요. 우리는 이래서 대화가 안 돼. 이제부터 말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됩니다. 혹시 이 얘기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 뭘 그런 거 갖고 그렇게 크게 싸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죠. 한번 여기에서 뭐가 문제인지 단계별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는 내가 그렇게 툭 말을 던져도 남편이 내가 말하고 싶은 의도를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건 지나친 기대지요. 제 사회생활이나 상담을 통해서 정말 경험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의 50%만 상대에게 전달돼도 그 소통은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20년 후면 당신도 예순이네 라는 아내의 말에서 당신도 저렇게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아들과 저 나이가 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멋진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아내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멋지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남편에게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일 뿐이니까 그냥 남편의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사람 정도로 보였을 것이고요. 어쩌면 아내가 말하기 전에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아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풀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가 바라는 반응을 보였을 경우 글쎄요. 그 가능성은 반반이겠죠.
아내가 바라는 대로 남편이 반응을 보여주면 정말 좋겠지만 50%의 가능성에서는 남편이 뭐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인데 당신 정말 유난이네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더 나아가 남편이 약간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아니 지금 당신은 내가 내 아들과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할 수도 있을 테니까는요. 즉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남편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죠. 아내는 그냥 오랜 기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성장해서 멋진 미래를 갖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나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볼게. 이랬으며 이날의 산책은 기분 좋게 시작해서 기분 좋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이 예순이라는 말에 그냥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내가 나이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었던 것까지 떠올라서 혹시 아내가 나를 나이 들어간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20년 후에 예순이면 지금 두 부부 모두 40대이죠. 40대를 흔히 사축이라고 할 정도로 이 나이에는 자기의 생체적인 나이, 사회적인 나이에 민감해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문제로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요. 이처럼 그냥 듣기에 평범한 단어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정신의학자 융은 그것을 컴플렉스라고 했습니다. 즉 융의 설명에 의하면은 컴플렉스란 자기가 몹시 몰두하는 현상으로 노이로제 증상과 연관된다고 했는데요. 일종의 열등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열등감보다는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머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어머니와 연관된 모든 것에 흥미를 갖고 남자의 경우 어릴 때는 마마보이가 되고 어른이 돼도 어머니에게 쥐어 사는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당당했다면 컴플렉스를 안 느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아내 예순이라는 말에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남편은 자기가 자기 나이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다는 것을 안다면 조금은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남편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처를 입은 것이지요. 그게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갖는 자격지심인지 아니면 아내가 자극을 했는지 둘 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대부분의 상처받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 상처를 준 사람한테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공격적이 되지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공격합니다. 나만 나이 먹냐? 너도 나이 먹지. 그러면 아내는 자기의 의도와 다른 남편의 반응에 당혹스럽죠. 그러면 역시 아내도 상처를 받고 상처받은 아내는 또 남편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상대방의 행동이니까 아내는 제가 그 다른 강의 대화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쇄 반응 방식이나 수직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다 연결지어서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또 남편이 공격합니다. 당신은 역시 민감해. 어떻게 그런 걸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 남편도 아내가 자기 말에 응 물론이지 나도 나이 먹지 우리 같이 멋지게 나이 들어가자 하는 말을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민감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내가 자기한테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하고 낙인을 찍으니까 남편도 질세라 아내를 공격합니다. 누구도 낙인 찍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는요. 그러다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적대적인 언급 현상이 나타나서 우린 안 돼. 더 이상 우리는 대화하지 말자. 우리는 그냥 말 안 하고 사는 게 편해. 이런 극단적인 해결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게 행복하게 나간 산책이 들어올 때는 서로 원수가 돼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나르시즘과 연관됩니다. 상대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내 진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심리, 바로 나르시즘이죠. 그런데 그것은 상대도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야.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채워주면 나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게 하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르시즘의 두 번째 의미를 알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르시즘의 두 번째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고요. 나르시즘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건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자승이라는 것인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같은 질량을 가진 물건이라도 지구에서 재는가 달에서 재는가에 따라서 그 질량이 달라지고, 같은 시간도 기차에 타고 가면서 느끼는 시간과 기차 밖에서 기차가 가는 것을 보고 느끼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나르시즘입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나르시즘의 두 번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서로 내 표현을 상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이해했으면 서로 갈등을 풀어나갈 여지가 있는데, 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당신은 그렇게 받아들여 하고 상대를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인간관계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르시즘을 잘 이해하면 인간관계 오해와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